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한 모바일 라이프, 인생을 꿈꾸고 있는 정다혜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폰 기초부터 재미나고 즐겁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요, 스마트폰 기본 터치 방법, 화면 터치 방법과 그림만 이해하더라도 아주 손쉽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치 방법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터치 방법에는요, 그림과 글씨를 다닥다닥 써놓기는 했는데,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스마트폰을 손에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지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뭔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시면 딱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터치가 있고요. 터치 그냥 많이 들어보셨죠? 탭이라고도 하고 터치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스마트폰에서 탭이라는 단어, 두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롱탭이라고 해요. 조금 있다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해볼 거긴 한데요. 자, 검지손가락으로 하나, 둘 하고 두 번 이렇게 2초 이상 눌렀다가 손을 떼는 걸 롱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블탭이라고 하는데 두 번을 톡톡 하고 두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크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 뭔가 전화번호를 찾거나 뭔가 사진을 보면서 찾을 때 위로 막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좌우로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스크롤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뭔가 나도 모르게 이동한다고 하거든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지 되는데 옆에로 이동을 하거나 내지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서 가끔씩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터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드래그라고 얘기를 해요. 화면 보고 같이 하기는 하겠지만 자, 꾹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드래그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로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뭔가 페이지가 열려 있을 때 계속 막 이렇게 돌리죠. 좌로 우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로테이트나 플릭, 튕기듯이 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용어들은 사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한번 톡 하고 두드리는 거, 톡톡 두 번 두드리는 거, 그리고 꾹 눌렀다가 손을 떼는 거, 요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리고 사진을 받았다 내지는 사진을 여럿이 찍었는데 좀 구석구석 자세히 좀 보고 싶다 이럴 때, 내지는 단체 사진 찍으면 본인의 얼굴이 작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조금 멀리 두고 찍었던 사진들에서 좀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오므리고 하는 동작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걸 줌인, 줌아웃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영어로 되어져 있는 단어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건 탭, 그 다음에 롱탭 하나 둘 하고 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줌인 줌아웃 이렇게 늘렸다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쭉 늘렸다가 쭉 당기고 쭉 늘렸다 당기고 하는 이런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에 스마트폰이 보이시죠? 자, 옆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결이 되어져 있는 폰 속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단에 보면 전화 걸기도 있고, 뭐 이렇게 연락처 또는 사진, 앨범, 뭐 갤러리, 뭐 이렇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그림을 대표 이미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앱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앱에서 보여지는 대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하셔야지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그럼 어떤 그림들을 이해를 해야지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볼 때 방금 전에 배웠던 터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떠신가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가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터치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열리게 돼요. 문이 열리는 것처럼 터치 했을 때 그 안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보통은 우리 갤러리 같은 데 있죠. 사진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갤러리에 사진 있는지 없는지 할 때 톡 하고 두드리잖아요. 그죠? 탁 한번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또 자세히 좀 보고 싶다 그러시면 톡 하고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렀더니 요 모습이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늘리거나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 방법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쭉 늘려봤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봤더니 자, 보이실까요? 네, 어떠신가요? 여기 보이는 모습이 좀 크게 보이면서 네, 자세히 보이죠. 그래서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화면에다 대고 이렇게 당기면 또 줄어들고 자,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터치하는 거는 딱 터치하면 바로 열리고 또 터치하면 또 문이 열리듯이 다음 장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방금 전에 톡 터치 그 다음에 늘리고 줄이는 거 요 두 가지 해봤어요. 근데 롱탭이라고 하죠. 롱탭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검지손가락으로 화면을 하나 둘 하고 딱 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신 분들 있어요. 꾹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꾹 누른다고 그게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 화면은 어떠신가요? 네, 유리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세게 누른다고 해도 그게 깨지거나 네, 밀리지가 않아요. 풍선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너무 힘있게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잘 터치가 안 된다라는 거는 자, 손가락에 이렇게 지문이 묻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이 지문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곳을 이렇게 살짝 가져다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가져다 대시는 거예요. 아이의 볼에 이렇게 아가들 볼에 이렇게 살짝 가져다 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손가락을 자, 롱탭은 화면에다가 하나 둘 손 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뭔가 좀 달라졌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롱탭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실 때 우리는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뭔가 습득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겁 없이 막 눌러서 그래요. 겁 없이 눌러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언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또 어른들은 겁이 많아요. 눌렀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눌렀다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눌렀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아서 누르는 거 하나도 되게 조심스러워서 내가 쓰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이외에는 건드려 보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만약에 누르다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뒤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 뒤로 가기가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스마트폰에 봤을 때 하단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거나 이렇게 꺽쇠 모양처럼 되어져 있는 게 뒤로 가기예요. 내지는 화살표로 이렇게 뒤로 가기 표시가 되어져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터치 방법 알려드리고 그림도 보여드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눌러보시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다. 이 안에 뭔가 새로운 다른 기능들이 있을까 없을까 알고 싶으실 때는 검지손가락으로 자,
꾹 눌러주세요. 근데 꾹이 힘껏 누르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이 유리 화면에 살짝 갖다 대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화면 터치하는 방법을 봤을 때 첫 번째 톡 하고 치시는 거 대신 톡 하고 두드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지문이 원하는 위치에 닿는다 라고 하시면 돼요. 보통은 막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려 가지고 톡 하고 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문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 손의 지문 가운데에다가 내가 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져다 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보통 뭔가 궁금하다 그런 게 내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면서 뭐 알고 싶다 내지는 뭐가 작동이 잘 안 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를 뭐라고 하냐면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화면에서 볼 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렇게 밀어 보셔도 되고요. 또 좌측에, 이 하단 좌측에 땡땡땡땡 하고 점 모양으로 9개 점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앱스라고 쓰여져 있는 폰들도 있거든요. 그걸 터치하면 앱스로 들어가지는데 요즘에 나오는 폰들은 한 2, 3년? 3, 4년 전부터는 그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단에서 이렇게 밀면 다른 화면으로 들어가져요. 자, 내려볼게요. 이렇게 화면에다 대고, 자, 올리고 내리고 살짝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셨을 때, 자,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하는 오른쪽 왼쪽 돌려도요, 이렇게 막 뭔가 나오잖아요. 근데 페이지를 돌려도 하단에 전화 걸기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그 화면이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앱스, 이 앱들이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것이 앱스 화면이라고 하는데, 그 화면으로 가려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 나오는 이 화면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뭐 폰 기능, 뭐 내지는 구글, 삼성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앱들, 다운로드 받았던 앱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면을 두 가지로 분리해 놨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편리하게 쓰려고 자주 쓰는 앱들을 바깥에다 이렇게 꺼내 놓은 걸 가지고 홈 화면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구분 짓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해서 화면 하나로 다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모양들이 지금 나오는 이런 모양들이 다 앱들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앱들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전화를 거는 앱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전화기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전화를 걸 때는 이 전화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연락처를 저장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꺼내 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이콘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이 디지털 기계,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사용자, 내가 편의에 따라서 꺼내놓고 싶은 거 꺼내놓고 없애고 싶은 거 없애고 자유롭게 꾸며서 쓸 수 있는 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짝꿍하고 나하고 폰이 똑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라고 하면 찾아보시면 다른 페이지, 다른 곳에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롱탭 꾹 눌렀다가 숨겨진 기능을 찾는 거. 자, 그리고 눌러서 찾아서 들어가는데,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남들 되는데 나는 어디 있을까, 나는 그걸 어떻게 찾을까, 내지는 이럴 때 있으시죠. 전화기가 자꾸 뭘 만지다 보면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잠겨버려요. 진짜 한 15초, 30초도 안 됐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잠겨.
이렇게 돼서 내지는 까맣게 화면이 변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불편한 걸 해소하셔야 되는데 해소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자녀분들한테 그냥 갖고 가는 거야. 나 이거 좀 해줘. 나 이거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같은 거를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사실 자녀분들도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폰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시면 치사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아이들한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물어봤더니 처음엔 친절하더니 나중에 퉁퉁거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내서 확인해 보고 또 변경하고 하는 걸 설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설정은 어디 있는지, 제가 설정은 톱니바퀴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 톱니바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 검지 말고 중지하고 두 가지 손가락을 이렇게 붙이신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위에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긁어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내려오죠. 요 위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서 이 톱니바퀴 모양이 흰색으로 되어져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배경을 까맣게 해놓으신 분들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반전으로 흰색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화면이 흰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보편적으로는 까만 톱니바퀴 버튼이 보여요. 그런데 저처럼 위치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위쯤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톱니바퀴 모양이라는 건 설정이구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눌러 볼게요. 네, 터치하고 눌렀더니 뭔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화면이 밑에서 위로 올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화면이 나누어져 있어요. 위에서 요 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일반, 설정 내지는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위에 라인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연결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더라도 또는 바깥에 나갔다가 찻집 내지 공공기관 이런 데 가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야 스마트폰이 뭔가 이렇게 눌렀을 때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전화 걸고 받고는 문제가 없지만 카카오톡이라든지 인터넷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결은, 자, 위에서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긁어 내렸을 때 이것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자, 아주 작게 써 있기는 한데요. 자, 요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보이실까요? 네, 잠깐 확인을 좀 시켜 드릴게요. 자, 요 화면에서, 자, 여기 지금 보이실까요? 제가 모양을 조금 해볼게요. 요렇게 지금 화면이 조금 벗어나서, 자, 여기 볼게요. 네, 화면을 늘리니까 위에가 조금 안 보여져서 요 모양을 보시게 되면,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무지개가 뜬 것처럼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표시가 되어야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냥 얘만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다고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연결이 됐다면 연결이 된 거가 이렇게 연결된 이름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은 그 기관에서 설정해 놓은 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화면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꾹 눌러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나오죠. 지금 연결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이거 연결을 하실 때 자물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자물쇠 모양으로 되어져 있을 때 이 자물쇠 모양은 비밀번호를 넣어야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와이파이를 연결해야지 된다, 인터넷 연결해야지 된다 라고 하면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꾹 눌러가지고 주변에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와이파이가 되어져 있는 건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옆에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비밀번호까지 딱 붙여서 벽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가든지 아니면 뭐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와이파이가 된다라고 써붙인 곳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누르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는 게 나오면 그걸 터치하시고 거기다가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연결이 됐다라고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강의 들으실 때 온라인 상으로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도 그냥 받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자, 이렇게 면대면으로 우리가 만나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네, 강의할 때 막 그런 거 있죠. 따르르 벨소리 울리고 전에 한번 제가 그 면대면으로 이렇게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전화벨 소리를 네, 아주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하는 그 운동 그 노래를 벨소리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저기 울렸는데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모음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두 손가락으로 쭉 내려서 여기 스피커 모양으로 되어져 있으시죠? 자, 스피커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도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면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음으로 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소리라고 써져 있죠. 자, 소리라고 써져 있으면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고요. 한 번 더 터치 한번 해볼게요. 네, 소리가 뭔가 나죠. 자, 터치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진동이라고 써져 있죠. 자, 진동이라고 써져 있으면 자, 핸드폰이 울릴 때 소리는 안 나고 손에다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웅 하고 소리 날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동이 있다라는 거고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 아예 무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내지는 이렇게 강의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서로 간의 예의를 위해서 소리를 좀 줄여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리 설정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설정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톱니바퀴를 눌러 주시고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소리 진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왜 요즘에 유행하는 연예인들 노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음악으로 넣고 싶어 라고 하면 음악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음악 다운로드 받는 걸 지금 안 해드려도 핸드폰에 그 자녀분들이 가요를 많이 넣어 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으로 벨소리를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벨소리 요거 눌러가지고 네, 요거는 기본 제공해 준 거나 핸드폰 안에 있는 벨소리로 하게 되면 그때는 네, 요금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따라르릉 하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보면 베이직 벨소리 제가 소리 한번 키워 볼게요. 네, 다시 한번 눌러 볼까요? 네, 이런 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소리를 내게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상단에 다른 벨소리는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자, 위에 상단에 더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핸드폰 안에 있는 음악이 있으실 거예요. 없다면 요거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저희 수업 중에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음악 다운로드 받는 거를 해서 네,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지금은 네, 그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핸드폰에 다른 가요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신 분들만 한해서예요. 이렇게 있다 그러시면 뭐 임영웅 노래든 뭐 김태현 노래든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벨 소리가 울릴 때 들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요. 네, 제가 소리를 좀 줄일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음악을 넣어서 네, 선택하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벨소리가 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벨소리를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뒤로 가기 한번 할게요. 뒤로 가기는 하단에 뒤로 가기 버튼이 있거나 내지는 다시 한번 보시면 위에 상단에도 이 꺽쇠 모양 있죠. 제가 그림만 이해하더라도 편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림들이에요. 뒤로 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우리는 요걸 누르거나 하단에 이렇게 되돌리기 버튼처럼 화살표 방향이 있는 그런 거를 눌러주시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벨소리뿐만 아니라 소리 진동 다양하게 여기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면이 있는데 화면에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뭘 좀 누르려고 하면 화면이 잠겨요 내지는 까맣게 꺼져요 라고 할 때 그거 설정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디스플레이 눌러주시고요. 일단 홈 화면이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화면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 디스플레이라는 단어를 찾아주셔도 되고요. 이제 폰의 기종에 따라서 홈 화면에 들어가져 있는 경우도 있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져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스마트폰 지금 수업하면서 화면이 안 꺼지죠. 이유는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네, 10분으로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용하다가 화면이 자꾸 꺼져요 라는 생각이 들면 아, 화면 꺼짐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면 자동 꺼짐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빨리빨리 꺼진다 그러시면 원래는 기초가 30초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15초로 되어져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만지려고 하다가 잠깐 딴짓하다 보면 또 잠겨가지고 또 열어야지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분으로 해놓게 되면 내가 근데 10분 동안 열어놓고 쓰지 않을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시면 잠금 버튼은 자, 이쪽 스마트폰을 봤을 때 내가 보고 좌측이나 전원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우측이나 그거를 꾹 누르시면 까매졌죠. 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열 때는 다시 열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으로 잠그시고 자주 꺼지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대로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홈 화면이 있어요. 홈 화면까지 하고 첫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홈 화면에 보게 되면요. 우리 아까 점점점점점점 있던 것이 뭐냐면 앱스 버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꺼져 있어서 아까 점점점점 이게 없었던 거거든요. 켜놓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게 지금 앱스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켜져 있는 분들이 있고 이 모양이 자, 꾹 눌러서 이쪽 가운데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가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 요거는 앱스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가서 요걸 없애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 자, 여기에 나오는 게 앱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자, 쭉 올려서 홈 화면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앱스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키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자, 위에 부분에 보시면 또 하나 조정하실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 크기 한번 눌러 볼게요. 글자 크기가 나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만큼 크게 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글자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하면 보이는 부분만 글자가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뒤로 숨어져서 안 보여요. 자, 점점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글씨 크기를 크게 해놔서 글자가 안 보이면 뒤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눈이 안 보인다 그럴 땐 돋보기를 좀 쓰고 보시는 게 네, 추천을 좀 드려요. 여기
가운데쯤에다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자, 한 화면 안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글자가 이 크기로 표시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뭔가 자꾸 불편함을 느끼는 건 나와야지 될 글자들이 안 나오고 잘리거나 위아래에서 한 글자가 지금 글자가 인데 이 리을 받침이 안 보이게 이렇게 잘리면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와야지 될 글자가 점점점이라고 나와버리면 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 화면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하면 또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중간 정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로 가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뒤로 가기.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을 할 때 터치 방법과 그리고 아이콘 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이에요. 그림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터치 방법. 자, 터치는 그냥 톡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톡하고 터치를 하게 되면 들어가져요.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인터넷에서 뭘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네이버 같은 거 앱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위로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앱들이 있다 그러면 눌러보시면 돼요. 뭐가 됐든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걸로 눌러보시면 되고, 자, 저도 마찬가지로 전화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버튼 보이죠? 자, 홈 버튼. 자, 닫기는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되는데 가운데 홈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닫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누르면 열려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꾹 누르면 2초 이상 누르는 걸 롱탭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한번 눌러볼게요. 전화기 버튼을 꾹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가 숨겨져 있는 다른 기능들이 나오죠. 연락처 등록, 검색, 부재중 전화, 뭐 홈화면에서 삭제 등등 다른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난 다음에 해제를 하는 거는 아무 곳이나 바탕을 톡하고 터치하시면 돼요. 자,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터치, 그 다음에 두 번 그 검지손가락으로 꾹 2초 이상 하나 둘 하고 손을 떼시면 숨겨진 기능들이 또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두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소리 설정하는 거, 네, 알려드렸어요. 다른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세로로 보는 것보다 세로는 화면이 작잖아요. 가로로 보는 게 좋다 그러시면 화면을 돌리는 기능도 여기 있으니까 확인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림을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기능이구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택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색깔이 진하죠.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회색 내지는 약간 흐린 색깔로 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 활용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터치 방법과 아이콘을 보고 자꾸 이해하려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스마트폰이 굉장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몇 가지 배워봤는데요. 집에서 한 번씩 톡 터치하면서 아, 터치는 들어가지는 거, 그리고 꾹 눌렀다가 떼는 건 숨겨진 기능을 찾는 거, 요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고 생각하면서 눌러봐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여러분들하고의 첫 수업 시간을 네,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한 가지만 잘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젊은 친구들은 이것저것 막 눌러보고 겁 없이 눌러보고 그러면서 배우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이것저것 또 망가지면 돈 들어가겠지 막 이런 걱정들이 있으셔서 잘 못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이용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 이렇게 기초 수업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
시간에 또 두 번째 시간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